대불황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산업들은 다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극저출산이죠. 0.7명대이기 때문에 이 극저출산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거의 괴멸적인 상황이고 학원이나 학교가 이렇고요.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 초고소득자하고 그리고 자산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하고는 자산의 양극화가 종전은 약간 양극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초양극 아니면 극양극 이런 극도로 양극화되고 하는 그런 면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입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체감으로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물론 제가 지금 약간 노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는데 손님이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 요즘 원래 장사는 젊은 사람들 가는 데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할까 해요. 지금 한경비지에서 또 이제 기사를 냈는데 불황의 시그널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와 나보다 더 부정적일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 불황의 시그널 기사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5번째 기사가 제일 저한테는 좀 와닿았는데요. 지금 가차숍이 붐비고 학원은 텅 비고 진짜 썰물의 시대다 이런 형태의 기사였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학원이 썰물인 거는 우리 채널이 피크아웃 코리아를 한 2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여러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폐교할 거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요새 갑자기 그 학원 강사들 중에서 흑화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팬데믹 때보다 심각한 학원 직거래 매물이 올라와가지고 2020년에 팬데믹이 정말 역대급 충격이라고 생각해서 학원 다 망한 애만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3,450건의 매물이었는데 지금 5,200건 매물로 급증했고요. 네이버 카페 이제 학관노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여기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가차는 뽑기를 말하는 건데 아이파크 용산점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전역에 가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차는 일본을 가면은 진짜 가차점이 많잖아요. 동전 넣어가지고 돌리고 이런저런 걸 뽑는 거가 이제 많아졌는데 그게 약간 빠칭코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조그만 걸로 뽑기를 하는 진짜 그런 시대가 진짜 많아진 것 같고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엔터테이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작은 돈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형태의 점포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이소 중심이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한국 사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심각한 데이터인데 이건 아예 그냥 통계로 나온 거니까요. 국세청이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자영업자가 600만에서 지금 922만 명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600만이었는데 지금 100만 안 되는 자영업자가 922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정말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0%가 급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는 그래서 성장률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추정 기관마다 다르지만 지금 약 한 1.6%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물가가 한 1.6에서 1.8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명목으로는 이제 3.4, 3.5, 3.3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3%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명목 3% 성장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명목으로 2%, 1% 돼야지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건데 지금은 실질로 1%대 성장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2% 성장했다가 1%대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간폭이 크고 앞으로 이 간폭이 회복이 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성장 속도가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은 성장의 피크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대비하게 되고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황의 시그널 다른 기사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지금 하플도 모피한 경기 불황인데 꼬마빌딩 투자 성공 혹시 깨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꼬빌 시장이 거의 준 초토화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꼬빌이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었지만은 지금 제곱미터당 임대료도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실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해졌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도 원래는 그 점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개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준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사실은 편의점이 과거에 쌌는데 이젠 편의점도 비싸. 그래서 점점 더 다이소로 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만 지금 조금 잘 되고 염가, 저가 이런 상품들만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가지고 경기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비용 부담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민간 경기가 잘 돌지 못하는 게 한국에 엄청나게 가득하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보면은 대불황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산업들은 다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초저출산, 극저출산이죠. 0.7명대이기 때문에 이 극저출산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거의 괴멸적인 상황이고 학원이나 학교가 이렇고요.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 초고소득자하고 그리고 자산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하고는 자산의 양극화가 종전은 약간 양극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초양극 아니면 극양극 이런 극도로 양극화되고 하는 그런 면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소득자나 초고자산가를 중심으로 하는 마켓이 따로 돌아가고 있고 아니면은 사실상 준 다이소로 대표되는 그런 완전 매스마켓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런 국가 자산 구조는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일수록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되면은 굉장히 사실상 계층화되고 준 신분제화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그런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50년 전에 영국을 벗어나가지고 막 미국을 새로 차렸었는데 그럼 미국조차도 자본주의 역사 250년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거의 뭐 준 신분제 사회 비슷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했다 생각하면 자본주의 역사가 75년 정도로 짧지만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가 한 200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70년 만에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한 양극화 사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기득권인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서 봤을 때 부자와 서민들의 기준하고 일반 국민들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런 부자와 서민들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울 집값이 2017년쯤에는 평균 8억이었는데 지금 한 14억쯤 하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있으면은 뭐 서민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그런 서민이 뭐 자기 집을 자녀한테 이제 상속이나 증여해야 되는데 꼭 뭐 팔아야 되냐? 그러면서 그냥 증여할 수 있게 하자. 이러면서 막 상속세 깎자, 뭐 깎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14억, 18억이 아니라 1억 8천도 없는 서민들이 우리나라 가구 통계 조사를 하면은 40%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는 가구 자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도 안 나오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그러니까 상위 40% 가구들이 그 안에서 이제 나는 뭐 서민이요, 나는 뭐 부자요, 이제 극부자요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이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런 민심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생활 속에서 그 하위 40% 계층을 만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정말 그냥 아름다운 부분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밑에 바닥에서부터 변하는 그런 불황의 시그널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누구한테 있다? 이제 국회 그 높으신 분들한테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왜 뭐 출산을 안 하는 것도 이제 취직을 못 하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돈 문제에서부터 생기는 건데 출산 안 하는 이유를 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출산을 도와주고 집안에 뭘 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을 잘 못 구해서 출산을 못 하는 것이 뭐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그 인지의 미스매치가 지금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올해는 상당히 불황의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이제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부터 어쨌든 계엄 탄핵 정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에 있는 뭐 잠시나 삼성이나 대치청담 같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자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자산 구조는 짱짱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극도의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얘기를 할 때 한국은 그래도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다 사라지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각자 노생의 그런 국가로 가는 것 같고요. 소위 좀 잔정이 없는 정남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면모를 보이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주택 사업하다가 망할 것 같으면 미분양 3천 가구 매입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돈 벌면은 냅두고 손실은 국유화를 하고 이익은 사유화를 하고 이런 기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 자산 기준 하위 40% 혹은 하위 60%까지 확대하면은 요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나 대책이나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들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 조금 참담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일단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라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자잘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뭐 그만큼 우리나라 데이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관련해서 더 안 좋은 지난주에 올렸던 여러 자료들도 이제 같이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피카우 코리아의 오늘자 모습인 것 같고요. 피카우 코리아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권 포함해가지고 소위 이런 여러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